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론 8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들을 잘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도 조별로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시고 프로젝트를 해서 인터뷰도 잘 하고 기초자치단체 결과물을 잘 올려주신 걸 제가 잘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대면 수업 첫 시간에 기초자치단체 행정부 입법부에 관해서 여러분 보고서 작성한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 서로 조들의 발표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서로 더 발전된 모양으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토의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 준비는 다 하셨을 줄 믿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와 입법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올려주셔서 첫째 1조는 기쁨조죠. 강찬의, 김동훈, 김성원, 김정석, 김성원 군이 조장이죠. 행정부로서는 통계 빅데이터과를 인터뷰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렇게 하기로 했죠. 2조는 류재성, 문예진, 박유원, 박주현, 류재성 군이 조장인데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로서 도시계획과를 계획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의회는 도시안전위원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조 행정초급자죠. 박형일, 신유성, 윤태현, 이기훈 그 중에 윤태현 군이 조장이죠. 부산광역시청의 영상콘텐츠산업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의회의 교육위원회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는 이윤지, 임재현, 장승희, 정성훈, 정일지 그죠? 우리 정일지 양이 4월부터 복학을 해서 우리 4조에 합류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맑은물 정책과 그리고 광역시의회의 복지환경위원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조는 조현진, 하정민, 한석진, 함장혁, 홍인석, 한석진 군이 조장이고요. 부산광역시청의 안전행정국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해주셨는데 지금 중복되는 게 있죠. 1조 기쁨조에 기쁨조하고 5조가 광역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로 두 조가 같은 지금 위원회를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1조하고 5조는 한번 협의를 해서 조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한번 만나든지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다음 주에 변경 사항을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마 도어 시스템에 따로 또 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1조하고 5조는 부산광역시 의회 위원회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둘 다 기획행정위원회를 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정해서 저한테 조장들이 조장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죠. 1조, 5조, 한석진 군, 김성원 군 협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협의되는 대로 이번 주 중에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활동 일지에다가 각 조별로 22일까지 5월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 입법부 모두 인터뷰가 맞춰질 수 있도록 인터뷰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인터뷰를 마치는 스케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2일까지 인터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이번 주에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스케줄을 활동 일지에 조별 활동 일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5번 이상의 조별 활동 일지를 거기다가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이 아마 3번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더 해야 되니까 요번에는 인터뷰 일정 잡는 거 22일까지 일정 잡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번 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 하는 것들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인터뷰와 또 보고서 발표 준비를 했던 것처럼 같은 형식으로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장들은 조장들끼리 단톡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올리고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 복습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학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와는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중앙행정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서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앙 집권에서도 지방 행정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 자치를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지방 자치를 할 때 그것을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하는 것과 지방 분권을 하는 것에 장단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앞선 시간에 3월 달에 한번 다루었던 점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중앙 집권이라고 하면 중앙 정부가 지방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행정까지도 중앙 정부가 다 수행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중앙 집권입니다. 그럼 지방 분권이란 뭐냐? 중앙 정부는 중앙 행정에 관한 것만 하고 지방 행정은 지방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죠. 분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 함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또 사무를 어떤 일을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중앙정부에 의해서 위임을 받거나 아니면 이양받거나 위양받거나,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일원성 때문에 그렇죠. 만일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 스스로 온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개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방정부의 권력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위임받게 되고 지방정부를 통해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양이다, 위임이다, 뭐 분산, 이전,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뭐 위양이라고 할 때는 의사결정권 기능을 완전히 이양하는 것, 그러니까 자치적인 분권을 이야기할 때 위양이라고 하고, 위임을 했다 하는 것은 자치기관으로서의 위임, 그러니까 좀 위양은 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라면 위임했다 하는 것은 전적인 것이 아니라 반자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용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분산이라고 할 때는 행정적인 분권, 지방행정기관으로 위임, 즉 기관 위임, 그러니까 권력을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나누어 갖는 그런 개념, 그런 차원에서의 위임 되는 것을 그냥 분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집중에 상반되는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에 분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전이라고 할 때는 공공부문을 비정부 조직이나 공기업으로 넘겨준다 할 때 이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국가 정부들이 주로 중앙에 서울에 위치해 있었는데 중앙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이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건물이나 조직 자체가 지방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을 국가가 가지고 있던 공공부문의 어떤 권한이나 어떤 권력을 국가가 아닌 비정부 조직이나 공기업에게 이전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같은 것들을 국가가 관할을 했다면 그 전기에 관한 권력을 일반 전기회사, 그죠? 한전이나 전기회사라는 그런 공기업에게 국가의 그 권한을 이전하는, 그런 뭐 위양이나 위임이나 분산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전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낯선 개념 용어들이지만 자꾸 사용하면 또 익숙하게 또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달에 좀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중앙 집권을 할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전국적인 어떤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 사무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행정의 어떤 경제적인 능률이 증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방의 여러 지방이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하나의 조직의 일관에서 하이어키를 가지고 하게 되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게 되는 거죠. 또 통일성도 당연히 여러 주체가, 지방 주체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중앙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통일성이 더 확보되겠죠. 그래서 통일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들은 중앙 집권에 적합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나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 이런 비상시국에 전 국가적인 이런 비상시 상황의 어떤 대처는 지방
분권 차원에서 아니라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때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나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 사안들은 중앙 집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나 예산의 전문가를 중앙정부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전문을 조실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전문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 정부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재정적으로도 훨씬 크고 예산적으로도 크고 또 공무원 인력 풀도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하게 되면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의 업무를 처리할 때 적합한 것이 중앙 집권이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거, 운하 같은 거, 큰 하천을 개발한다든가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국에 걸쳐서 하나의 한두 개의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과 지역을 합친 전국 단위로 일어나는 그런 업무들인데 그런 건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는 중앙 집권의 장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중앙 집권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속하게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행정의 국가 운영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전국 단위에서 계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나 경제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구했을 때는 지방 분권보다는 중앙 집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를 짧은 시간에 발전시키고자 할 때 강력한 중앙의 리더십에 입각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서구에서 100년, 200년 동안 이루었던 그 경제 건설을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해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발 독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지방 분권, 다시 얘기하면 지방 자치, 민주주의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희생을 감수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집중적으로 경제 발전을 짧은 시간 내에 이룩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중앙 집권이기에 가능한 또 그런 사례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앙 집권은 장점만 있느냐? 당연히 단점들도 있죠. 그래서 지방 집권의 중앙 집권의 장점이 오히려 역으로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에는 좋고 또 능률이 장점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성, 획일성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집권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경제 건설을 했던 우리 과거의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한 유익은 있었지만 어떤 폐단이 있었느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획일성에 의해서 지방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간과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방 자치가
비용으로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비용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대적인 더딘 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중앙에서 계획하고 중앙에서 리더십을 주로 발휘하게 되고 지방은 중앙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독자적인 창의성 이런 거는 당연히 약화되고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다시 주민 자치나 어떤 참여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단점이 바로 중앙집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역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가 발전할 기회를 많이 잃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획일적인 전체적 경향이 강조됐기 때문에 지역의 자치의식이 고조되지 못했던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의 박정희 시대 경제 건설의 사례를 경험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지방 분권의 장점과 단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중앙 집권의 장점과 단점을 역으로 생각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집권의 단점은 지방 분권의 장점으로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강화되는 행정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것은 중앙 집권의 장점과 상반되는 거죠. 중앙 집권은 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 강화가 아니라 전국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이것이 약화되는 것이 바로 중앙 집권의 단점이었는데 그것은 지방 분권으로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능률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중앙 집권에서 중시되는 전문화를 통해서 기계적 능률성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회적인 능률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기계적인 수치적인 효율이 아니라 수치적으로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적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 적합한 지역 스타일의 능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 정치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화에 민주주의에 또 훈련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인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소득일 텐데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저 시간에 발표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을 창의적 관리자로 양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아가서 이런 지방 공무원들이 또 중앙 공무원으로도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방 공무원으로서 계속 남아서 지방의 관리자로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앙 집권 하에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다 무엇이에요? 주요한 관리들이 다 중앙에서 파견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방에 맞는 창의적인 관리자가 양성될 그런 기회는 상대적으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방의 개발 계획이나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 발전을 더 촉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신속한 행정 처리. 그러니까 중앙 입장이 아니라 그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 스스로가 그 권한과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기 때문이죠. 중앙집권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을 통해서 다 결제를 받아서 중앙을 통해서 업무들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지방 분권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단점이라면은
거꾸로 중앙집권의 장점이 대체로 지방분권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통일이나 어떤 전문가를 양성한 행정의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아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부보다는 소규모인 지방 정부에서는 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갈등이. 왜냐하면 중앙 집권이라면 지방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모든 행정들이 중앙에 의해서 기획되고 중앙에 의해서 다 이렇게 어레인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다 보면 각자 지방이 자기 지방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웃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중앙 집권하는 경우에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러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 집권 하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게 조정되고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해버리니까요. 그죠? 물론 그 해결이라는 것이 지방의 이익하고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이겠죠.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갈등 발생할 확률도 높지만 일단 발생을 하면 이게 중앙에 의해서 강제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끼리 민주적으로 서로 타협하거나 대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 중앙 집권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막연히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이 어떤 면에서 좋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당장 중앙에 의해서 특정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그 과정이 듀 프로세스라고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가 중요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정당한 합법적인 과정 그런 것을 걸쳐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비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 시스템보다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더 소비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때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걸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들이 그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한 업무를 한번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니까 기억이 조금 더 남을 것입니다. 광역 본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말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는 각 지역의 행정들을 하려고 하니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일들은 그 자치단체를 넘어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관련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각 지방의 일들이 중앙의 일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을 때 무언가 중앙과 지방을 연계해주는 또 다른 어떤 주체의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광역자치단체라는 개념을 더 넣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사이에서 연계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광역 정부, 광역 지방 정부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나눈 거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광역 지방 정부로 하고 어떤 것을 기초 지방 정부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 광역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구, 여기서 시군구라고 얘기하면 기초지방정부를 얘기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그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광역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업무들, 그런 것들을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특징을 살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특징들도 살리면서 시도의 어떤 통일성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 진구의 어떤 특성, 그리고 남구의 특성, 서구의 특성, 동래구의 특성, 이런 특성들을 살리면서도 부산이라는 지역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동시에 살리는 그런 통일성도 같이 유지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부산 광역시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 단위로 동일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성질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부산 진구나 동래구나 뭐 서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더 넓은 개념으로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광역적인 성격을 띤 업무일 때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거고요. 또 뭐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락 및 조정의 사무, 그러니까 중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연락과 조정에 필요가 있는 그런 업무들을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일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하기에도 또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완충 형태로서 중간에 광역자치단체가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대규모 시설의 설치와 관리 같은 그런 것들도 광역자치단체가 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할 것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히 큰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의 경우를 보면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고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창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죠? 진해하고 마산하고 마창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진통 끝에 통합 시 창원시를 발족시켰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인구가 아마 100만이 넘죠, 그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그 지역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뭐 버금갈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갖게 돼서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와 창원시는 갈등 관계에 막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적으로는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관할하고 하이라키로서 상위 어떤 조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쨌거나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형 기초자치단체는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일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뿐 아니라 갈등도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그러니까 문제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걸 한번 이제 학문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수직적 분쟁이냐 수평적 분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분쟁이 있으면 이런 거는 수직적인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분쟁보다 수직적인 분쟁은 당연히 해결이 쉽겠죠. 왜냐하면 수직적이니까 상위 정부가 하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명령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시와 경상남도 간의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6.25 때 메가더 장군하고 트루먼 대통령하고 상당히 미군이 유엔군이 얼마만큼 북한을 점령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중국과의 확전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메가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이 갈등이 있었죠. 그건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쉽게 됩니까? 안 쉽게 됩니까? 사실은 해결이 쉽게 되는 거죠. 왜? 실제로도 그랬고요.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임됐죠. 대통령에 의해서.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뭐 해결이 안 돼서 뭐 큰 파국으로 가는 그런 갈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뭐 문제가 생겼다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문제는 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우지되는 거고 또 중앙정부와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유리하게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할 때, 민주주의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수평적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적 분쟁,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또는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에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광역단체 간의 어떤 갈등들 혹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일방이 양보하지 않는 한, 서로 자기 지역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한 해결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제3자의 경우는 중앙정부인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 3자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자가 개입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3자의 개입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어려운데,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할 때 상당히 오래 안정되게 성숙된 지방자치를 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행착오도 있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그런 민주시민 의식이 있어야 하고, 지방 정부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실행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세계적으로도 많은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중앙 정부와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차이점들, 또 장단점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 또 지방 자치를 하면서 지방 정부 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 또 어떻게 해결이 나는가, 그 문제들은 수직적인 분쟁, 갈등의 경우도 있고 수평적인 갈등의 경우들도 있는데, 수직적인 것들은 하이라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결이 쉽지만, 수평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수평적인 갈등이 제대로 잘 해결되고 민주적으로 해결 잘하는 국가가, 지방자치가 완숙하고 성숙한 국가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이미 순차적으로 과목별로 지금 등교 수업을 하는 과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도 4학년 외교정책론은 이제 18일부터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큰 문제 없이 그렇게 먼저 등교 수업을 하는 수업들이 제대로 잘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순차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도 등교 수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행정론도 아마 뭐 빠르면 5월 말쯤, 늦어도 6월에는
5월이 지나기 뭐 곧 그죠?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 이제 등교하게 되면 바로 약속한 대로 기초자치단체에 어,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것들도 다 준비가 다 돼서 등교를 하면 먼저 기초자치단체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광역자치단체에 발표를 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한테 묶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3, 4주 정도는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대면 수업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수업한 것들을 메이크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영상 강의를 다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어차피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언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출석에 관해서는 매주 과제에 응답해서 출석을 확인하시도록 출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내용들은 동영상 강의 각 주차별로 다 온라인 강의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특히 이 지금 오늘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용이 크게 많고 복잡하고 힘든 내용들이 아니니까 한번 쭉 훑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가 등교 대면할 때까지 아무도 문제 없이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롭게 강의실에서 수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